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LS 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S 머티리얼즈가 하락을 끝낸 건지 뭔지 이번 주 내내 이 12,000원 구간을 지켜주면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슬슬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동안에 이 시장이 좀 밀리고요. 또 IRA 폐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셨을 건데요. 일단 이 IRA 폐지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죠. 네.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조금씩 다시금 환율이 진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주춤하면서 이제는 반대로 밀렸던 종목들도 천천히 다시금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IRA 법안 폐지 관련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LS 머티리얼즈 영상하고 에코프로머티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이 IRA 법안 자체는요, 이 바이든 정부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내놓은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IRA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구는요, 대부분이 공화당 집권 지역이고요. 또 이 트럼프를 대통령 당선시켜준 경합주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IRA 법안 폐지를 위해서는요, 입법 때와 마찬가지로 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18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IRA 폐지 반대에 나섰고요. 또 그 석유, 정유업계 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죠. 무엇보다 이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 법안을 폐지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다시금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IRA 수혜를 보고 있는 공화당 지역구에서도 이 법안을 유지해달라라는 요청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IRA 법안의 폐지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IRA 법안 폐지를 위해서는요, 입법 때와 마찬가지로 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18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IRA 폐지 반대에 나섰고요. 또 그 석유, 정유업계 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죠. 무엇보다 이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 법안을 폐지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다시금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IRA 수혜를 보고 있는 공화당 지역구에서도 이 법안을 유지해달라라는 요청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IRA 법안의 폐지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IRA 법안이 현행대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느냐? 그거는 아마 아닐 거예요. 아마도 관련 정책에 전면적인 수정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보조금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세액공제 혜택을 줄인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제 이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자체를 까다롭게 만들어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자체를 낮춰버리거나. 근데 이 트럼프가요, 사실 이 워딩이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이게 늘 이 자극적인 워딩과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후 협상 단계에서 살짝 양보하는 척, 합의를 해주는 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하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10개의 물건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 개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나는 3개가 갖고 싶은 거야. 그럼 일단 6개를 주세요라고 질러놓고 이후에 4개? 3개? 이러면서 협상을 시도하는 거죠. 결국엔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가기 위해서 워딩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전략이 지금까지 굉장히 잘 먹혀왔고 여전히 잘 먹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 IRA 법안 폐지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차트를 살펴보면은요, 지금 원래 여기 이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이때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하면서요,
이때 저점을 딱 잡은 다음에 이 박스권을 만들고 횡보를 했었죠. 자, 이 박스권의 상단은 19,000원 구간입니다. 그동안에 이 자리에서 다수의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자리를 박스권 상단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밑에는 박스권 하단이죠. 사실 원래의 흐름대로였다라고 하면은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바로 환율. 이 환율 때문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97원. 네, 어느 정도 내려오나 싶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공포에 10원이 확 올랐어요. 어쨌든, 자, 이 환율. 얘가 뭐가 문제냐. 이 환율이 오르면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똑같은 이야기 하면서 영상 시간 늘리지는 않을게요. 내용 확인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가 우측 상단에 카드 첨부해 드리니까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였죠? 이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 이거는 뭐 글로벌 매크로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안정화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근데 그 모든 이유는요, 결국 트럼프. 모든 것은 결국 다 이 트럼프 때문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트럼프의 취임은요, 내년 1월 20일입니다. 이때까지 지금 이 정부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죠.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싹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다시금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미 지난 2016년 이 트럼프 1기 때도 겪어봤잖아요. 그때도 한두 달 정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뒤로 6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트럼프 2기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곧 해소가 될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로 이 자리가 이 LS 머티리얼즈의 역사적인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LS 머티리얼즈의 비전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요. 물론 지금 당장의 주가만 보고 있으면 좀 그냥 벌써부터 속이 답답하시겠지만 이 시장의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준다라고 하면은요, 주가는 곧 엄청난 반등을 보여줄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반등이 나올 거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구간 아무 자리에서나 이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기 지금 저점이에요 하고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의 방향성, 이 방향성이 좀 자리를 잡았을 때요. 상방으로 가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기회 비용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 웬만하면 권유드리지 않고요. 일단은 지금 주가가 자리를 잡고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을 좀 기다렸다가 이후에 슬슬 이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 진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주가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에요, 굉장히 답답했고 속 터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또 견뎌야 한다? 당연히 짜증스럽죠. 하지만 우리 다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LS 머트나 이 LS 그룹 자체에요, 뭐 어떤 악재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재무 상태도요, 뭐 개잡지 소리 들으면서 주가가 빌빌거릴 정도로 나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충분히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것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그동안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다리던 그 상승 얼마 남지 않은 거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LS 머티리얼즈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각종 뉴스, 이슈, 재료, 일정들, 그리고 또 타점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면서 서포트해 드릴 거니까요. 저와 함께 LS 머티리얼즈 수익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앞에 두 글자 LS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1월 홈프로픽 대박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유리기판이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아직 양산을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유리기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즉 투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리기판이 갑자기 올해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이 AI 반도체가 크게 대두가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리기판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AI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기기가 된 거죠. AI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추세로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코어스 패키지 기술로 제작이 됩니다. 이 TSMC의 코어스 방식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을 올리고 그 위에 GPU와 HBM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 인터포저는요, 각 칩을 하나의 다이처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PU와 HBM 등 이종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별도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와 HBM을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하면 이 칩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양의 배선이 가능하며 실장 면적이 축소되어 칩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칩넷 기술을 결합하면 생산 수율과 시스템 원가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패키징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패키징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포저를 생략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기판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이슈를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이 기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해당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최초로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TGV 등 유리 가공 장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포함해서요,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각각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장비를 담당하고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이 중에서도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 3대장 중에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에 TGV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 유리기판의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TGV 공정은요, 유리기판을 뚫는 전극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TGV 공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이저 방식, HF 애칭 방식, PNL 가공 방식. 이 회사는 레이저 방식과 HF 애칭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미세한 크랙을 줄이고 시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크랙이 없이 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두 가지 방식의 공정을 혼용 사용하면서 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글라스코어 기판 제조 공정에서 이미 4가지 장비나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전에는 관련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이 반도체 업황 둔화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최근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 또한 지난 한 달을 보면은요.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의미 있게 사 모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리기판의 개발 속도를 갑자기 높이기 시작한 것은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부터 꾸미기판이라면서 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게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허들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HBM에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쇼티지 지속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싸고 매력이 많은 글라스 기판은 이 자본을 들여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 유리기판 3대장이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진짜 대장주는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 개발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죠. 그나마 제가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픽한 이 기업은 장비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보다 선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총이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매력도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국내 기업에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기존에 유리 가공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저웅프로가 픽을 한 거고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이라고 2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와 함께 타점,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